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6학년 친구들과 함께 1단원 내용 살펴보고 있죠. 자, 1단원 제목은 작품 속 인물과 나인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내용은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 쓰기예요. 그래, 우리 친구들 인물의 삶이 담겨있는 작품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인물이 추구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 또 가치 알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자신의 삶과 비교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의 삶과 비슷한 면도 있었고 또 다른 면도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떠오른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글로 써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바로 그와 같은 활동을 해볼 건데, 자, 이 인물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또 이제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도 할 건데요. 그러다 보면요, 깜짝 놀라요. 분명히 우리가 같은 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추구하는 삶이나 생각, 또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아니 왜 같은 걸 읽었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야?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잘못된 생각을 누군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다양한 삶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요 내용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핵심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어는 행복이에요. 행복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행복한가요? 지금 보면 국어사전의 뜻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생각해보면 그때그때 충분히 만족할 때도 있고 기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가진 않아요. 어떤 순간에는 너무 우울해지고 어떤 순간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도달을 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쭉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행복하고 순간순간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순간의 기분이나 만족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과 이 행복이라고 하는 핵심어는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개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 쓰기입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다양한 삶의 가치나 꿈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봅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봅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을 담아 글을 써봅니다. 그래요. 자신의 생각 쓰기. 인물의 삶이 담겨있는 작품을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선 글을 읽으면서 인물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어떤 꿈을 꾸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봐야겠죠. 그리고 인물이 추구하는 삶, 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파악을 해보고 자신의 삶과 비교해보는 거예요. 작품 속 나오는 인물의 삶과 비슷한 삶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할 수도 있겠죠. 인물의 삶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인물처럼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떠오른 다양한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글로 써보는 거죠. 자, 인물이 추구하는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볼 때 내가 인물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것을 떠올려 보거나 인물이 추구하는 삶과 자신의 삶에서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을 생각해 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에 있는 작품 만나봐야겠죠? 이모의 꿈꾸는 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요. 먼저 우리 주인공은 진진이라는 인물인데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꿈인 모범생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 맞아요. 선생님 제 꿈도 그래요 하는 모범생들 있나요? 우리 친구들? 진진과 자신의 삶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모는 평생 책과 함께 하는 것이 꿈이에요. 선생님의 꿈이에요. 나의 꿈이에요. 정말. 선생님은 이모라는 인물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상수리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놀 시간도 없이 피아노 연습을 합니다. 앞으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기란 인물이 나오는데 이 어기는 날마다 날려고 노력하는 거위고요. 이 어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잔소리쟁이 새, 제비.
또 나옵니다. 또 퐁이란 인물도 있어요. 춤추기를 좋아하는 두레박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야기, 이모의 꿈꾸는 집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부분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면 진지는 엄마의 권유로 이모의 꿈꾸는 집이라는 괴상한 캠프에 참가를 합니다. 동물도 사물도 말을 하는 엉뚱한 곳에서 진진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무렵 또래 친구 상수리를 만나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며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온 상수리는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나지 않아 고민하고 이모와 진지는 상수리의 고민을 듣게 되죠. 자, 그래요. 이 이모의 꿈꾸는 집이라는 캠프 아주 괴상한 캠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 사건의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나지 않아서 우리 상수리가 힘들어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수리에게 이모는 피아노 건반을 씻어오라고 합니다. 상수리와 진진이 피아노 건반을 씻고 있을 때 어기와 초리가 달아와요. 어기는 초리에게 나는 방법을 물으며 즐겁게 나는 꿈을 꾸죠. 빨랫줄에 매달린 피아노 건반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옵니다. 상수리는 예전에 즐겁게 피아노를 연주하며 꿈꾸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다시 피아노를 연주해요. 진지는 퐁과 대화하며 퐁이 행복한 꿈을 꾸며 살고 있음을 알게 되죠. 또 이모의 꿈은 재미있는 책들과 꿈꾸는 아이들이 오는 집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이모의 꿈꾸는 집에서 캠프를 마친 뒤에 우리 진진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꿈 때문에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꿈꿀 것을 다짐했을 거예요. 또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꿈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각 인물이 처한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상수리는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얼마 전부터 피아노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죠. 어기란 인물은 어떻죠? 하늘에 나는 것이 꿈이라서 날마다 나는 연습을 하지만 날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물이 처한 상황 두 인물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을 보도록 하죠. 자, 상수리는 힘들어도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놀거나 쉬는 시간을 아껴가며 피아노 연습을 해왔어요. 그리고 넌 아마 내가 행복한 피아니스트가 되길 꿈꾸었을 거야.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긋지긋해지도록 연습만 하는 게 최선인 줄 알았으니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피아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피아니스트가 되길 꿈꾸었을 텐데 지긋지긋해지도록 연습만 했다. 이 부분 좀 중요하죠. 자, 또 어기는 우리 제비를 따라다니며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 쉬었으니 또 신나게 날아오르러 가볼까? 라고 말하며 즐겁게 나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데 사실은 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이 거위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자, 신나게 한번 날아볼까? 이렇게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퐁은 오늘보다 내일은 더 즐겁게, 내일보다 모레는 더 즐겁게, 모레보다 글피는 더 즐겁게, 글피보다 그 글피는 더 즐겁게, 내 꿈은 절대로 끝나지 않지 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꿈이 끝나지 않는데요. 뭔가를 이루었어. 그러면 꿈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 더, 모레는 오늘보다 더, 글피는 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꿈을 키워나가는 거죠. 자, 이모는 내 꿈은 이 세상 재미있는 책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함께 노는 거야. 재미있는 책들만 올 수 있는 집, 꿈꾸는 아이들만 올 수 있는 집, 이 집이 내 꿈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을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그 까닭을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상수리. 열심히 노력해 왔죠.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꿈을 이루는데 급급한 나머지 꿈을 꾸는 즐거움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기는 날마다 연습하면서도 날지 못하는 것이 비록 남들에게는 힘들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기 스스로는 즐겁게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모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위해 시간을 쪼개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물이 추구하는 삶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술이 어때요? 그래요. 정말 지긋지긋해지도록 열심히 연습을 했대요. 따라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 알 수 있죠.
자, 어기는 어떻죠? 연습을 하는데 잘 날지 못해요. 그래도 힘들어하지 않죠? 지금 당장 이루지 못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도전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폭은 어떤가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하는 삶을 추구하고, 이모는 자신이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꾸준히 하는 즐거움이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추구하는 삶을 다 봤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자,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거나 인상 깊었던 문장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은 "하나도 안 힘들어. 꿈꾸는 게 왜 힘드니?" 라고 말한 거위의 말. 그리고 "꿈은 이루기 위해 있는 게 아니구나. 왜 그걸 미처 몰랐을까?" 라고 하는 상수리의 말에서 정말 깊은 깨달음을 느꼈어요. 꿈을 꾸는 그 과정,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 정말 힘들고 지난하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시간이구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것도, 뭔가를 꿈꾼다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구나. 꿈은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신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어기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하늘을 나는 연습을 포기했을지도 몰라. 초리는 하늘을 잘 만나는데 나는 아무리 연습해도 되지 않으니 속상하고 힘들 것 같기 때문이야. 하지만 어기는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는 연습을 하는 자체를 즐겁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점을 본받고 싶어. 와 같이 말해볼 수도 있겠죠. 자, 혹시 여러분이 만약 피아노라면 상수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난 네가 행복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어.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겁게 꿈꾸며 연주하는 네가 되었으면 좋겠어. 다시 나와 함께 연주하는 행복을 알게 되어서 정말 기뻐. 라는 말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든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상수리에게 편지를 써볼 수도 있겠죠. 상수리에게 "안녕, 나는 누구누구야. 이모의 꿈꾸는 집에서 너를 만나게 되어서 기뻐. 라고 하면서 비록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노력하느라 피아노를 연주할 때 즐거움과 행복을 잠시 잊긴 했지만 다시 찾게 되어서 다행이야. 나도 너처럼 성실하고 끈기 있게 꿈을 찾아가고 또 노력하려고 해. 물론 그 과정에서 꿈을 꾸는 즐거움도 잊지 않을게. 고마워." 와 같이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상수리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꿈을 이루는데 급급한 나머지 꿈을 꾸는 즐거움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상수리가 추구하는 삶은 무엇일까? 꿈을 이루는데 급급한 나머지 지긋지긋해지도록 피아노 연습만 열심히 했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마무리하기는 좀 아쉬워서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있는 글 하나를 더 만나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삶을 꿈꾸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작품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자,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이라고 하는 시가 나옵니다. 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되어. 어때요, 우리 친구들?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살아봐야지 라는 내용인데, 그쵸?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과 3년은 3행으로, 2년과 4년은 4행으로 구성되어 있죠. 무엇 야지, 공이 되어 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리듬감이 느껴지는데요. 자, 떨어져도 다시 튀어 오르겠다는 의지, 나도 공처럼 쓰러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자, 이 시에서 말하는 이, 그래요. 둥근 공처럼 살아봐야겠다고 했어요. 말하는 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그렇죠, 공에 빗대어 표현을 한 건데, 자, 그럼 왜 공처럼 살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요.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며 살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에서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나요? 그래요. 공처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겠다라는 다짐이 드나요? 자, 그렇다면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삶을 추구할까요? 그래요. 공처럼 쓰러지는 법이 없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한다라는 거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공처럼 살아봐야지라고 하니까, 그래요. 저 공도
떨어졌을 때 어때요? 나 떨어졌어. 어떡해. 좌절이야. 가 아니라 다시 튀어 오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바닥으로 힘세게 콱 떨어져 봐야 다시 더 그만큼 더 높이 튀어 오를 수가 있어요. 떨어진다라는 것에 너무 크게 겁을 내지 않아도 되겠죠? 많이 떨어져 보면 그만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현재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 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꿈꾸는 삶,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작품으로 표현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